자, 그럼 디스크가 정상 위치인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언뜻 보면 디스크가 좀 앞으로 빠져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덴티장입니다. 오늘은 어느 유튜브에서도 알려주지 않은 구강내과 덴티장만이 알려줄 수 있는 턱관절 MRI를 찍어야 하는 상황, MRI 보는 법, MRI와 CT의 차이, MRI 가격 등 그 모든 것에 대해 말해볼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MRI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MRI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MRI는 Magnetic Resonance Imaging의 약자로 영어 단어 그대로 인체를 마그네틱, 즉 자기장내에 두어 레조넌스, 라디오파로 공명을 일으켜 나오는 에너지를 영상으로 변환시킨 겁니다. 그럼 CT와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CT는 엑스레이를 이용한 기법으로 폐 같은 공기가 많은 장기나 조직 밀도가 높은 뼈를 보는 데 유리합니다. 해상도가 높아서 응급실 등에서 외상 환자를 볼 때 주로 CT를 찍고요. 하지만 X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임산부에겐 금기입니다. MRI는 CT보다 안전하며 다양한 부드러운 조직들을 볼 수 있는데 특히 턱관절 관련해서는 턱 디스크, 인대, 근육 등을 잘 관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자의 위치를 바꾸지 않고도 다양한 방향의 영상 재구성이 가능한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MRI 또한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5분 이내로 찍는 CT와는 달리 20에서 60분 정도의 촬영 시간이 소요되고요. 장비가 고가이기 때문에 촬영 비용까지 비싸게 됩니다. 정확한 가격은 영상 뒤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자기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신체 내 심박동기 같은 금속 물질을 삽입한 환자는 촬영하기 어렵고 치아 교정 중인 환자도 영상이 잘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계 내부에서 촬영하기 때문에 폐쇄공포증을 가진 환자에게도 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MRI 보는 법에 들어가기에 앞서 턱관절 MRI에서 어떤 것들을 평가해야 하는지 알고 넘어갑시다. 일단 입을 다물었을 때 턱 디스크의 위치가 정상인지 판단합니다. 이게 턱 디스크죠. 디스크가 만약 빠져 있다면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겠죠. 디스크가 앞으로 빠져 있다 하더라도 입을 벌렸을 때 디스크 밑에 아래턱이 잘 위치하는지, 아니면 입을 벌려도 디스크가 빠진 상태로 유지되는지, 정면에서 봤을 때 디스크 위치가 정상인지, 바깥쪽으로 빠졌는지, 아니면 안쪽으로 빠졌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 다음 디스크 모양을 보게 됩니다. 저번 시간에 디스크의 다양한 모양에 대해 설명드렸죠. 기억 안 나시면 다시 한번 시청해 주시고요. 이렇게 디스크가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아래턱의 이동 정도입니다. 이렇게 입이 잘 벌어지는지, 보통 이 관절윤기라고 불리는 언덕까지는 올라와야 입이 잘 벌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아래턱이 이 언덕 위까지 못 올라오면 개구 제한이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MRI 영상은 지방을 밝게 보여주는 T1 강조 영상, 액체를 밝게 보여주는 T2 강조 영상이 있는데 염증을 암시하는 삼출액을 T2 강조 영상에서 관찰하게 됩니다. 참고로 삼출액이란 염증이 생긴 곳 혈관에서 액체 및 세포 성분이 모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근육의 이상을 관찰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근육의 이상인 근염은 감염 또는 비감염성으로 생긴 근육의 염증으로 안면부 방사선 치료 후 구강 내 심한 잇몸 염증, 심한 충치, 뿌리끝 염증이 감염의 기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MRI에서도 골관절염 여부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까 MRI는 다양한 각도에서 영상의 재구성이 가능하다고 했죠. 지금부터 MRI 실제 영상의 구성을 빠르게 보여드릴 텐데 해석하는 법은 천천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수평면, 즉 우리의 머리를 가로로 자른 여러 단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쭉쭉쭉쭉 아래로 내려가면서 각 단면을 관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턱관절을 보는데 가장 중요한 시상면입니다. 우리의 옆모습을 귀부터 해서 머리 중앙 쪽으로 잘라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오른쪽 바깥쪽부터 잘라 들어갑니다. 이때 디스크의 모양과 위치, 뼈 등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오른쪽이 끝나면 왼쪽은 머리 중앙부터 귀 바깥쪽까지 자른 면을 보여줍니다. 방금 영상이 입을 담은 상태였다면 이번에는 입을 벌린 상태에서
똑같이 촬영을 해 디스크가 개구시에 제 위치가 되는지, 입이 벌어지는 양은 정상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역시 오른쪽은 바깥쪽부터 중앙으로, 왼쪽은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진행하는 건 마찬가지고요. 아까 액체나 염증을 보는데 특화된 T2 강조 영상을 설명드렸죠. 실제 T2 강조 영상인데 여태까지 보여드린 T1 강조 영상들에 비해 해부학적 구조는 시컴에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행하다 보면 이렇게 혼자 새하얀 애가 보이죠? 이게 염증을 암시하는 삼출액을 의미합니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종양이나 혈관 이상을 관찰하는 데도 유용합니다. 여느 시상면처럼 똑같이 진행하면서 전반적으로 염증이나 종양 등이 있나 관찰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머리에 관을 쓰면 그 관으로 수직 방향으로 자른 단면을 보여준다고 해서 관상면입니다. 이렇게 앞부터 뒤통수 쪽으로 진행을 하며 영상을 보게 됩니다. 앞쪽에선 안 보이다가 뒤로 갈수록 디스크와 아래턱이 보이게 됩니다. 만약 디스크가 앞으로 빠졌다면 디스크가 먼저 보이고 그 다음 아래턱에 머리가 보이게 되겠죠. 오른쪽부터 관찰하고 그 다음 왼쪽을 이런 식으로 관찰을 하게 됩니다. 이때 디스크가 바깥쪽으로 빠졌는지 안쪽으로 빠졌는지 관찰을 할 수 있는 거죠. 개괄적으로 MRI 구성을 보여드렸으니 이제 MRI 보는 법을 알려드려야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구조를 알고 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둥글둥글한 몸통에 검은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우리의 아래턱 머리인 하악과두, 그 위에 어두운 나비 넥타이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턱 디스크, 그리고 윗턱은 S자가 누운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을 관절과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을 관절융기라고 합니다. 자, 그럼 디스크가 정상 위치인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언뜻 보면 디스크가 좀 앞으로 빠져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디스크 위치 정상 여부를 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 하악과두의 전 상방면과 이 관절융기의 후방 경사면 사이에 디스크의 가장 얇은 부위가 위치하는지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하악과두에서 12시 방향으로 선을 그었을 때 디스크의 두꺼운 부분이 위치하며 이 또한 정상으로 봅니다. 그럼 이 디스크 위치는 정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방법 중 하나를 써서 판단하면 되는데 저는 보통 전자를 이용합니다. 이 사진은 어떨까요? 하악과두 전 상방면, 관절융기의 후방 경사면, 이은 곳에 디스크의 얇은 면이 위치해야 되는데 디스크의 얇은 면은 여기 있네요. 디스크가 앞으로 빠졌다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입을 벌렸을 때로 넘어갑시다. 두 가지를 보셔야 하는데 이렇게 하악과두 그리고 윗턱 사이에 디스크가 재위치되었는지, 그리고 관절융기에서 선을 내렸을 때 아래턱이 그것보다 더 입이 벌어져서 개구 제한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이 경우는 둘 다 정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런 경우는 하악과두와 윗턱 사이에 디스크가 위치하지 않고 앞으로 빠진 상태, 그리고 관절융기보다 하악과두가 나아가지 못해 개구 제한이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겠죠? 관상면으로 넘어가서 디스크가 하악과두 위에서 균형 있게 존재하면 안쪽, 바깥쪽으로 빠진 게 아닌 정상 위치, 디스크가 바깥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면 바깥쪽으로 빠진 상태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하악과두가 잘 안 보이는 이유는 디스크가 앞으로 빠진 상태라서 디스크가 보이는 앞쪽 컷에서 자른 사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른쪽 관상면에서도 안쪽 바깥쪽으로 디스크가 빠진 걸 볼 수 있죠. 사실 디스크가 안쪽 바깥쪽으로 빠진 것은 임상적으로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지만 저는 개구 제한이 발생한 환자에게 수조작수를 할 때 힘의 방향을 정하는데 참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스크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부위보다 거무튀튀한 부위가 디스크라고 설명드렸죠? 나비 넥타이형, 접힌형, 평면형, 안경형, V형 또는 구형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T1 강조 영상에서는 잘 안 보이는 염증 삼출물이 T2 영상으로 전환해 관찰 가능하고요. 만약 염증 삼출물이 없다면 이렇게 T2로 전환해도 하얀 부분이 관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육 부위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왼쪽 교근 부위에 혼자 밝기가 다른 게 보이시죠? 다른 각도에서 봐도 보이고
T2 강조 영상을 보면 더 잘 보입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왼쪽 교근에 혈관기형이 발생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MRI로도 골 관절염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존 엑스레이와는 달리 하얀 선이 아닌 까만 선이 균일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그리고 모양이 둥근지를 판단합니다. 비교적 균일하고 둥글둥글하니 정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세부리 모양은 퇴행성 관절염 편에서 제가 골 관절염이라고 얘기했었죠? 아예 이렇게 심하게 연속성이 끊어져 관절염 소견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밖에 개구 제한이 심해서 MRI를 찍어보았더니 관절 쪽에 물주머니가 발견된 모습, 디스크가 앞으로 빠졌지만 그 뒤에 조직도 디스크로 적응된 모습을 관찰할 수도 있고요. T2 강조 영상에서 귀 앞에 침생, 즉 이하선에서 종양이 발견된 경우입니다. 여기까지 MRI 보는 법이었고요. 그럼 MRI는 언제 찍어야 할까요? 선생님마다 약간의 기준은 다르겠지만 저는 크게 7가지로 봅니다. 첫째, 개구 제한, 가장 중요한 적응증입니다. 둘째는 6개월 이상 지속된 만성 통증, 셋째는 통증 양상이 특이한 경우입니다. 제 영상들을 보면 관절통, 근육통의 특징을 각각 설명해 드렸는데 거기서 벗어나는 통증의 경우 방금 보여드린 물주머니 같은 특이 소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관절이 붓는 경우, 다섯째는 근육이 부어 근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개구장애 편에서 설명드린 디스크 유착이 의심되는 경우, 바로 전 시간에 설명드린 디스크 천공 등이 의심될 때도 MRI를 찍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턱관절 MRI 가격을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병원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대학병원 기준 55만원 근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급여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가격인 건 사실이죠.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상황에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찍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